당신이 지금 메스를 쥐고 냄비 뚜껑을 들어올리듯이 인간의 두개골을 열고 호두 같은 대뇌 피질 덩어리를 직접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무자비하게 일그러진, 심하게 일그러진 괴물이다. 이것은 유명한 펜필드 지도 또는 우리가 뇌축소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지도입니다. 이 개념은 신경과학계에서는 거의 100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는 완전히 무시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왜 비밀인가요? 이 지도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현대인들은 더 나은 두뇌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 호두를 너무 많이 먹고 DHA를 너무 많이 삼키고 심지어 기억력 훈련 수업에도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엔진에 연료를 공급했지만 녹슨 구동축을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동축은 바로 여러분의 손, 특히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허한 건강 관련 진부한 이야기를 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뇌 피질에 새겨진 그 기괴한 패턴과 왜 나무 아래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이상한 손짓을 하는 고대인들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는 당신보다 더 주의 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먼저 1930년대 캐나다 몬트리올의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펜필드는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환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뇌 자체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두피를 마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수술 중에 환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펜필드는 약한 전류를 전달하는 탐침을 들고 병변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치 않게 역사상 최초의 인간 두뇌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류가 대뇌 피질 중앙 부위에 살짝 닿자 환자는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쑤신다 라고 외쳤다. 펜필드는 그것을 조금 움직여서 다시 클릭했습니다. 환자는 집게손가락이 마비됐다 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멀어졌고 입술이 실룩거렸다. 이 반복적인 클릭은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하여 어두운 동굴에서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필드는 이 점들을 연결하여 무시무시한 작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그림에서 신체 부위는 실제 비율에 따라 분포된 것이 아니라 대뇌 피질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기형괴물과도 비슷할 정도로 황당하다. 뇌만큼 작은 이 인물은 거대하고 불균형적으로 큰 손, 특히 가지만큼 큰 엄지손가락과 거대한 입과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통, 허벅지, 팔은 성냥개비 크기로 새끼손가락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예산이 손의 40%, 입의 30%, 내장과 팔다리의 나머지 30%만 할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눈에서 당신은 본질적으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몸에 매달려 있는 한 쌍의 거대한 손과 거대한 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가장 잔인한 진화론적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손을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펜필드 지도는 우리에게 직관에 반하는 논리를 말해줍니다. 즉, 뇌는 대체로 이 손을 섬기기 위해
현재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이 된 이유는 빨리 달리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손이 극도로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늘을 짚고 실을 꿰고 도구를 만들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섬세한 행동 뒤에는 수억 개의 뉴런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뇌 피질에서 격렬하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손이 미세한 운동 능력을 멈추면 대뇌 피질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히 중년과 노년층, 심지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스와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인류 진화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와이프하는 행위는 신경학적 수준에서 극히 초보적인 행위입니다. 정확한 힘 제어나 복잡한 공간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며 마찰이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뇌가 활성화하려면 저항과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드럽고 유리 같은 접촉은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을 만지거나 둥근 호두를 짜거나 심지어 바늘에 실을 꿰 경우에도 매우 미묘한 힘 피드백이 밀리초 내의 경도, 수분, 마찰, 공간적 위치 등 엄청난 양의 정보 흐름을 뇌에 보냅니다. 그것은 거대한 신경 불꽃놀이 쇼입니다. 그런데 불꽃놀이가 끝난 지금 우리 손은 점점 게으르고 서툴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대신 음성 입력을 선택합니다. 야채나 고기를 직접 다지는 대신 테이크아웃을 주문해요. 이제 슬리본이 일반화되면서 신발끈을 묶을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의 넓은 영역이 잡초로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뉴런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시냅스가 시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의 첫 증상이 질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림, 젓가락 잡기 어려움, 옷 단추 잠그기 어려움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뇌 피질입니다. 이는 또한 미신처럼 보이는 일부 행동이 놀라운 과학적 타당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호두를 가지고 놀면서 끊임없이 호두 2개를 손에 쥐고 돌리는 저 노인들을 보십시오. 외부인들은 단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경과 전문의에게는 뇌의 고강도 조화 운동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의 주름, 손가락 끝의 촉각, 손의 회전 동작 모두 손뇌의 균형과 운동 피질의 조정에 관여합니다. 이것은 단지 호두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뒤로 돌아가서 저 불상을 보세요. 저 고대 수행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손을 다양한 이상한 몸짓, 즉 무드라 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체를 정교한 생물학적 컴퓨터로 생각하면 경락은 회로 기판의 전선이고 손가락은 이러한 전선의 포트 또는 점퍼 스위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열 손가락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적 구조입니다. 엄지손가락은 폐경락에, 검지는 대장경락에, 중지는 심낭경락에, 약지는 삼중에너자이저 경락에, 새끼손가락은 심장경락과
소장경락에 해당합니다. 이 6경락의 근원이나 끝점은 손끝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살짝 모아서 오케이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좌우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폐경락과 대장경락의 에너지 회로는 회로 기판의 단락 회로처럼 연결됩니다. 전류는 즉시 폐쇄 루프를 형성합니다. 고대인들은 해부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펜필드의 뇌 지도를 본 적도 없었지만 성찰을 통해 이 회로 폐쇄가 가져온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두렵거나 화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단단히 쥐십시오. 도교에서는 이것을 꼭 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몸짓입니다. 아기들은 왜 단단히 붙잡는 걸까요? 영혼을 잠그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특정 손 동작을 통해 달성됩니다. 이 자세는 신체의 스트레스로 인한 에너지 소비 모드를 강제로 차단하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히도 우리가 잊어버린 기능인 본체에 내장된 디버그 모드입니다. 우리는 염주를 들고 있는 나이든 여성을 비웃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집중된 집중력이 뇌를 통해 조금씩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가 수업의 즈나나 무드라, 손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제스처가 합리성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위 영역인 전두엽 피질로 혈액 흐름을 물리적으로 유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신경가소성이나 시냅스 리모델링 같은 복잡한 신경과학 용어에 속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진입점은 바로 코 바로 아래입니다. 뇌가 잘 작동하길 원한다면, 노년에도 예리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불안하고 잠이 안 올 때 빨리 셧다운 시키고 싶다면 뇌 강화제 복용을 중단하고 손에 답을 물어보세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뇌퇴화나 정서적 붕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심리 상담과 같은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실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에 있든 소파에 앉아 있든 타자를 치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리되 10손가락 끝이 서로 가볍게 닿도록 하세요. 매우 가볍습니다. 세게 누르거나 당기지 마십시오. 두 개의 자석이 서로 접근하는 순간처럼 겉보기엔 매력적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매우 미묘한 임계점을 찾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 끝이 닿는 피부 1mm의 모든 주위를 집중하세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면 손끝에 약간의 욱신거림이 느껴지거나 심지어 따끔거리고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손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체를 잡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뇌는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섬세한 접촉을 유지하고 희미한 정기적 감각을 느끼기 위해 대뇌 피질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모든 계산 리소스를 손가락 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중이고 이것이 집중입니다. 그 순간 뇌의 떠돌이 생각이 끊어진다. 당신은 더 이상 내일의 대출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어제의 상사의 심술궂은 얼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열 손가락 끝의 터치로 축소됩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 순간 매우 가치 있고 형식화된 휴식을 취합니다. 이 휴식은 2시간 동안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1000배 더 효과적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면 도파민이 고갈되어 쉴수록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 끝 초점은 신경계를 재충전하고 불안으로 인해 마모된 미엘린 껍질을 복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손도장을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인체공학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왜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공허함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감각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도가 조절되는 방에 살고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를 걷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매끄러운 유리 스크린을 만집니다. 우리의 감각은 위축될 정도로 너무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조로운 폐허 속에서 뇌는 가장 먼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각 정보의 입력에 위존하기 때문입니다. 거친 질감이 없고 미세한 미세 조작으로 뇌는 하얀 방에 갇힌 죄수와 같으며 결국 감각 상실로 미쳐버립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불안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울하거나 짜증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 조언이 여러분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기 보존, 즉 촉각을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5분씩 손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것을 일종의 전신체조처럼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면서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면서 손가락 운동을 한다면 대뇌 피질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인식이다. 주먹을 꽉 쥔 자세로 약지 밑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누를 때 힘이 팔을 따라 가슴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의식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라 자세로 엄지손가락을 함께 누를 때 접촉 지점의 맥박을 관찰해야 합니다. 호두 2개를 살 수도 있고 골프공 2개만 살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의 모든 울퉁불퉁함과 홈을 느끼고 충돌할 때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세안할 때 수건의 거친 섬유질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뇌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으며 손의 대뇌 피질에 거대하고 목마른 층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반항적이고 펑크한 일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AI가 우리가 복사하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육체적인 경험뿐이다. 끈을 미끄러지는 손가락 끝의 따끔거림, 흙 반죽의 촉촉함, 바늘에 실을 꿰 숨가쁜 집중. 손이 전달하는 이러한 즉각적인 감각은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시뮬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이 디지털 급류 속에서 우리의 두뇌가 완전히 미쳐가는 것을 방지하는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느 날 우리가 너무 늙어 어디든 갈 수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한, 두 엄지손가락이 서로 부드럽게 닿을 수 있는 한, 당신은 즉시 그 내면의 우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뇌 속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램프를 켤 수 있습니다.
뇌 강장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마치 집에 최고급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테이블 다리 받침대로 사용해 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몸을 굽혀 플러그를 꽂을 시간입니다. 손가락 끝에 그 순간적인 터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10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뇌의 신경 경로를 다시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손가락 요가가 당신을 장수하게 할 것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지손가락을 부드럽게 맞대어 희미하지만 실제적인 맥박을 느끼면 오랫동안 잃어버린 확실성과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평온함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